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주간 브리핑 44주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시장 규모가 800조 정도 된다고 하죠. 전세자금 대출은 200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오타가 살짝 있었네요. 전세 시장 규모가 400조 시장으로 쪼그라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느냐. 금리가 2.5%,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5% 수준에서 지금 5%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 말인즉슨 시장 규모가 800조 시장에서 상당 부분 쪼그라들 수 있다. 근데 금리가 오른 것만큼 쪼그라들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전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점 대비 일반적으로 70% 수준, 60%나 50% 정도가 더 합당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70% 정도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더라. 그 말인즉슨 전세시장 규모가 87은 560조 시장으로 지금 당장에는 줄어들 수 있겠죠. 이 말인즉슨 240조예요. 240조. 이렇게 줄어드는 규모만 240조. 전국적인 규모로 따지면은 대구는 전국의 20분의 1 수준으로 보면요. 대구만 12조 시장의 규모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상당한 규모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른다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만약에 7.5% 정도 수준까지 오른다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지 않나요? 아마 전세 시장 규모는 400조까지도 쪼그라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매매가, 전세가 모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는 지난주보다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갔어요. 대전보다 하락률이 더 심해졌어요. 아마 부산이 더 치고 올라올 걸로 보여집니다. 인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금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합, 요 차트는 제가 잘 보여드리지는 않는 차트인데요. 워낙에 다양한 차트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월간 체결되는 전세금, 전세 보증금 합계를 해보니까 4천억을 밑도는 수준이더라. 한창 때는 5천억, 2020년 이때 엄청난 시기였잖아요. 5천억을 넘어가던 시장 규모가 지금 4천억 이하로 떨어진다. 이것만 봐도, 이것만 보면 한 30% 정도지만 여기까지 빠지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시장 규모가 점점점 위축되고 있더라. 이 부분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그 전에 이미 봐왔잖아요. 전세 가격이 빠지면서 매매 가격이 같이 빠지는 현상. 이게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나란하게 평행하게 내려가더라.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매매 가격도 같이 올라갔던 것과 똑같이 반대의 모습, 데칼코마니처럼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 우려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전세시장 규모가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했느냐. 17년부터 20년까지 전세시장 규모가 3조 시장이던 것이 이때 금리, 그리고 20년에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잖아요. 이때 금리가 낮아지면서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면서 전체 연간 거래 대금 규모가 5조 3천억, 3조짜리 시장이 5조 시장으로 이렇게 급팽창해버렸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금리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다시 이 전세 시장의 규모는 쪼그라들 것이다. 지금 아직까지 2020년 아직까지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대략 한 8천억, 9천억 수준 더 한다고 하더라도 5조는 넘어서기 힘들어 보이고요. 그럼 내년부터는 정말 전세 가격 하락이 과거처럼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충분히 우려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수 우위지수 순환매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이 차트를 보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큰 틀에서 살펴보니까 똑같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더 이제 정보가 더 많이 전파되고 특정 지역 쏠림 현상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왜? 인천에 엄청난 쏠림이 있었잖아요. 건축하는 규모가 입주, 분양하는 아파트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려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웬걸 떨어질 때 작살나는 거 봤잖아요. 괜히 어설프게 타이밍 잘못 맞춰서 진입했다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기죠. 매수 우위지수 제가 요거 얼마라고 말씀드렸던가요? 40 이하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희망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올해 상반기를 끝으로 모든 도시들이 힘을 잃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 아래에서 기재기합니다. 10 아래냐 10 위냐 이것이 문제지. 당장 뚫고 올라가야 되는 60이라는 선, 이게 여기를 뚫고 올라가줘야지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요거 KB 지수예요. KB 지수. 대구가 2위로 치고 올라갔더라. 인천이 압도적인 1위, 대구가 2위. 하지만 대구, 대전, 부산 요거 세 개가 큰 차이가 없어요. 광주와 울산이 좀 뒤늦게까지 상승했다가 하락에 뒤늦게 가담했는데요.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우려스럽습니다. 네, 전세 물건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광역시 중에서 대구의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2위. 인천이 압도적인 1위, 대구가 2위. 하지만 다 도토리 키재기식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락률이 비슷합니다. 굉장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인천 0.51 마이너스 0.51, 부산 대구 마이너스 0.32 0.36인데요. 별반 차이 없죠. 부산이 언제 3위로 2위로 올라오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산은 지금 인천이 굉장한 하락을 하고 굉장한 상승을 하고 굉장한 하락을 했는 동안 부산은 요 정도. 부산은 좀 지금 덜 떨어진 느낌이에요. 부산이 우려스럽지 대구는 충분히 덜 올랐다. 하지만 충분히 더 많이 빠졌다. 차라리 대구는 조금 더 안정권, 지금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 수준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다 같이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형국이잖아요. 띄엄띄엄 마이너스 40%의 거래가 보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30%의 거래가 일반적입니다. 부산은 지금 마이너스 20% 혹은 25% 정도의 거래가 일반적이거든요. 인천은 어떠냐? 30에서 40% 사이의 하락이 일반적인 모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대구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다. 마이너스 0.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 살펴보시면 대구는 계속 내리막, 이제 신고가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이제 이게 연중 신고가, 최고가 대비 신고가 비율을 따지니까 좀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나중에 또 이 부분이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진입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거래량 계속해서 바닥을 기면서 월간 800건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요. 부산은 그나마 규제 해제빨로 살짝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죠. 하지만 그 효과도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침체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많이 떨어졌다고 반등하고 싶어 했는데, 대구 많이 떨어져서 반등하고 싶어 했는데 웬걸 반등은 찾아오지 않았고, 다른 인천이나 수도권 지역 굉장한 하락 여파를 맞으면서 대구 또한 같이 동반 침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 대구는 800건대 거래가, 월간 800건대 거래가 일반화될 것 같고요. 그럼 대구만 그러냐? 아니잖아요. 왜 대구만 가지고 그래라고 늘상 이야기하시는 분, 포항은 잘 오르잖아. 특정 좀 비싼 아파트 가지고 옵니다. 구미 특정 비싼 아파트 가지고 와서 잘 오르잖아. 또 혹은 부산에 있는 펜트하우스 갑자기 40억짜리가 거래된다든지 이런 거 한두 건을 가지고 와서 다른 지역은 잘 나가는데 대구만 왜 이래라고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이 살벌하잖아요.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 봤을 때 대구의 거래량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수준, 지금 3000건 정도 수준인데요. 요게 9000건을 넘어서야 되는데 갈 길이 멉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3배는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3배는 활성화가 되어야지 뭔가 좀 이제 기지개를 펴고 간빙기의 느낌이 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여전히 빙하기다. 전국이 꽁꽁 9,000건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보다 모든 지역 3배는 거래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가 저점 대비 3배가 오르면서 3분의 1 시장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금리와 아파트 매매 가격 아주 굉장히 밀접하다. 전세 거래량 대구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던 추세에서 좀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대구만 그렇지 않다는 것, 다른 지역들도 다 같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것. 근래 분위기 대구 전세시장 그렇게 화랑을 띠고 있지는 않다. 대구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봅니다. 환산해 놓고 보니까 대구 계속해서 빨간불. 그나마 인천 물량도 많지만 물량 대구보다 적죠. 나중에 물량은 좀 뒷부분에 살펴볼게요. 지금 초록색 불 들어와 있던 지역들도 점점 빨간색으로 가담한다. 빨간색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세 거래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구는 특히나 안 되고 있다. 다른 지역들도 대구와 똑같은 현상이 겪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매를 맞고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매물 살펴보시면 부산은 43,000건, 대구는 34,000건, 인천은 26,000건,
대구와 인천만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아파트 개수가 더 많은 인천이 매물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대구가 매물이 더 많습니다. 매물이 더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매물은 약간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도 그러하고 부산도 그러하고 다른 광역시들도 다 같이 매물은 증가세가 근래 들어서 한 달 정도 사이에 좀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 보니까 역시나 대구가 매물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대구를 능가할 곳이 곧 나타날 것이다. 거기가 어디냐? 부산. 부산 지금 전세 매물 내놨는 게 안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전세 매물 부산이 1위에요. 그러면 대구가 매물도 지금은 전세 매물이 먼저 대구가 늘어나면서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매물도 같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부산의 전세 매물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매물은 상대적으로 좀 덜 늘어났어요. 근데 이것도 전세가 안 빠지면 결국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 1인자의 자리를 내어줄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잠깐 가져봅니다. 전세 매물 부산 1위 대구 몇인가요? 대구 3위에요. 3위. 대구 2위 자리를 확실히 내줬습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올 초반까지만 해도 부산 다음으로 대구의 모습이었는데 인천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대구가 전세 매물이 꺾일 것이냐? 아니에요. 이 추세 계속 유지해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 모습이에요. 내년에 반등이 온다. 내년 하반기에 반등이 온다. 2023년에 반등이 온다. 떡 믿을 만한 말이 못 된다. 물건이 넘쳐나는데 시장이 급반등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기대는 접어두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부산, 대구 살펴보시면 부산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대구 지금 하락률 광역시 중에서 2위이지만 순위는 더 떨어진다. 그렇다고 그것이 반등이냐? 반등은 아니다. 그냥 침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살펴보면 부산이 1위, 인천이 2위. 그래서 이 지역들이 인천은 사실 좀 어중간해요. 인천이 매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냐? 아니에요. 전세 매물이 가장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락률은 왜 1위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나치게 많이 부풀려져 있어요. 지나치게 많이 부풀려져 있던 것들이 거품이 빠지는 시기가 지금이더라. 특히나 10억 넘어갔던 물건들 갑자기 6억, 7억에 거래되는 현상들 인천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구만 아픈 것이 아니다. 자,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여기 대전이 이제 또다시 대구를 능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장 상황, 내년에 많은 입주를 앞두고 안 좋다 하지만 대구만 안 좋은 것이 아니었다. 모든 지역이 다 같이 안 좋다. 그럼 나중에 인천이 집값이 쑥 빠지고, 대전이나 세종시가 집값이 쑥 빠졌을 때, 과연 대구가 더 매력적일까? 타도시가 더 매력적일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